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족의 고유한 전통과 신비로운 믿음을 탐험하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가을의 깊은 숨결 속에서 우리는 단순한 날짜를 넘어선 어떤 신비로운 힘을 만날 것입니다. 9월 17일, 이날은 단순히 달력의 한 칸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대의 지혜가 속삭이는 운명의 문이며 과거의 영혼들이 현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오늘 이 문을 함께 열어 이날에 숨겨진 비밀과 경고를 탐험해 봅시다. 여러분의 삶에 깊은 통찰을 더할 이 신비로운 여정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9월 17일은 추석이라는 큰 명절이 지나고 가을이 완연해지는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시기는 한 해의 노고를 마무리하고 수확의 기쁨을 나누며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는 조상들의 지혜가 깃든 때입니다. 농부들은 한 해 농사의 결실을 거두며 자연의 순리에 감사했고, 우리 조상들은 이 날을 통해 우주의 흐름을 읽고 미래를 점쳤습니다. 이 날은 가을 문턱의 그림자, 혹은 풍요와 경계의 날로 불리며 풍요로움 뒤에 숨겨진 알 수 없는 기운에 대한 경외심과 경계심이 교차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정한 종교적 기념일을 기리기보다 우리 민족의 뿌리 깊은 자연 숭배 사상과 조상에 대한 경외심을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특히 이 시기는 칠성신, 즉 밤하늘을 수놓은 북두칠성에 대한 믿음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칠성신은 단순히 별들의 집합이 아니라 인간의 수명과 재물, 자녀의 복, 그리고 국가의 운명까지 관장한다고 믿어졌던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날 혹은 이 시기 전후로 맑은 가을밤이 되면 가족의 건강과 평안, 다가올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자손의 번영을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칠성신께 빌었습니다. 아픈 이의 쾌유를 빌고 막힌 운명을 풀기 위해, 혹은 자녀를 점지해 달라는 소망을 담아 별을 보며 정성껏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기독교나 불교와 같은 외래 종교가 유입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던 우리 민족 고유의 샤머니즘적, 애니미즘적 신앙의 흔적이며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깊은 연결성을 보여줍니다. 칠성신은 하늘의 7별, 북두칠성을 신격화한 존재입니다. 고대부터 우리 조상들은 밤하늘을 수놓은 이 별들이 단순한 빛이 아니라 인간의 기륭화복을 주관하는 신성한 힘을 지녔다고 믿었습니다. 이들의 기원에는 여러 설화가 전해지는데,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하늘의 신이 죄를 짓고 지상으로 내려온 7 선녀에게 벌을 내린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들 선녀는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하늘의 영원한 삶을 잃고 인간 세상에서 고난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들은 비천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가난과 질병, 그리고 헤어짐의 슬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 속에서 7 선녀는 인간 세상의 유한함과 소중함을 깨닫고 자신들의 오만함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끊임없이 선행을 베풀고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의 진실된 회개와 선한 마음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늘의 신은 이들의 변화를 보고 감동하여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7 선녀는 지상에서의 고난을 통해 얻은 지혜와 자비를 가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 밤하늘의 북두칠성이 되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단순한 별이 아니라 인간 세상의 생로병사,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모든 과정을 주관하는 신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은 특히 인간의 수명, 질병, 그리고 재물과 자손의 번영을 관장하며 모든 중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존재로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가을은 생명의 순환, 수확과 죽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계절이기에 칠성신의 운명 관장 능력은 특히 이 시기에
더욱 강력하게 발현된다고 믿어졌습니다. 맑고 차가운 가을밤, 조상들은 북두칠성을 바라보며 자신의 운명과 가족의 안녕을 기원했고, 칠성신이 자신들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 날에 나타나는 자연의 현상이나 사소한 일상 속의 사건들은 미래를 예고하는 운명의 징후로 여겨졌습니다. 먼저 이날 하늘이 맑고 별이 총총하게 빛나면 다가올 겨울이 온화하고 풍요로울 징조이며 다음 해 농사도 잘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반대로 갑작스럽게 하늘이 흐려지거나 비가 내리면 애군을 씻어내는 의미도 있지만 때로는 갑작스러운 어려움이나 예상치 못한 불운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차가운 북풍이 이날 유난히 강하게 불면 이른 서리가 내릴 징조이니 겨울나기 준비를 서두르라는 자연의 경고로 받아들였습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동물들의 행동도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예를 들어 까치가 이른 아침부터 마을로 내려와 활기차게 울면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거나 좋은 소식이 올 징조로 여겼지만, 뱀이 집 근처나 마당에서 발견되면 좋지 않은 기운이 감도는 것이니 조심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이는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가족 중 누군가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문풍지가 유난히 흔들리거나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집안에 큰 변화가 생길 징조이며, 때로는 조상신이 뭔가 전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일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재물과 관련된 징후로는 이날 우연히 길에서 동전을 줍는 것은 생각지 못한 행운이나 재물운이 들어올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물건을 줍는 것은 오히려 불운을 가져오거나 복을 빼앗긴다고 경계했습니다. 이날 밤의 꿈은 특히 의미심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드러나는 메시지들이 현실의 운명을 예고하거나 깊은 내면의 소리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나는 꿈은 현실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와 성공을 향해 나아가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며 혹은 현실에서의 도약을 의미합니다. 맑은 물이나 샘물을 보는 꿈은 마음의 평화와 새로운 시작, 그리고 건강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이는 오래된 근심이 사라지고 새로운 활력이 찾아올 길몽입니다. 곡식이나 과일이 풍성하게 열려있는 꿈은 재물과 풍요를 예고하며, 특히 태몽이라면 귀하고 복 많은 자손을 얻을 길몽 중의 길몽으로 여겨졌습니다. 반면 어둡고 탁한 물에 빠지거나 무언가에게 쫓기는 꿈은 마음의 불안이나 다가올 어려움을 경고하는 것이니, 잠시 멈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죽은 이가 꿈에 나타나면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니 그 내용을 잘 기억하고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9월 17일에 태어난 이들은 가을의 기운을 받아 차분하고 사려 깊은 성격을 지녔다고 합니다. 이들은 타고난 인내심과 끈기로 어떤 어려움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배려하는 마음이 깊어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고 두터운 신뢰를 얻습니다. 이들은 주로 조용하고 신중하지만 한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강직함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지나친 완벽주의와 책임감으로 스스로를 힘들게 할 수도 있으니 가끔은 자신을 위한 휴식과 여유를 즐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이들은 예술적 감각이나 뛰어난 직관력을 지니고 있어 창의적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거나 남다른 통찰력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현명한 조언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을의 풍요로움처럼 이들의 삶 또한 지혜와 복으로 가득하여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이날 태어난 아이에게는 조화와 풍요를 상징하는 이름이 길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어 뛰어난 지혜를 뜻하는 지혜, 칠회, 밝고 따뜻한 사람을 의미하는 하윤, 샤론, 혹은 맑고 고운 마음을 나타내는 수아, 시우야와 같은 이름들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중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은
타고난 총명함과 현명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선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냉철한 판단력을 잃지 않으며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들의 지혜는 단순한 지식을 넘어 삶의 이치를 깨닫고 타인을 이끄는 데 사용되는 진정한 빛이 됩니다. 자, 이제 9월 17일 가을 문턱의 그림자의 핵심인 전통과 의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볼 시간입니다. 조상들은 이 날을 어떻게 보내며 다가올 미래를 준비했을까요? 그들의 지혜로운 행동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봅시다. 첫 번째 의식은 감사 제의입니다. 이는 한 해의 수확에 대한 감사와 다가올 겨울의 평안을 기원하는 중요한 의례였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해질녘 집안의 가장 깨끗하고 신성하다고 여겨지는 장독대 근처에 온 가족이 모입니다. 하얀 깨끗한 천을 정성껏 깔고 그 위에 잘 익은 햅쌀과 보리 같은 햇곡식, 그리고 탐스러운 제철 과일인 감, 배, 대추 등을 올립니다. 또한 맑고 깨끗한 정화수를 작은 그릇에 담아 함께 놓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칠성신과 조상님께 감사와 소원을 빌고 조용히 머리 숙여 인사를 올립니다. 이때 마음속으로 하늘의 칠성님, 땅의 조상님, 이 작은 정성 받으시어 온 가족 평안하고 풍년 들게 하소서. 다가올 겨울에도 저희를 보살피시고 만복을 내려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의가 끝나면 올린 곡식은 가족들과 나누어 먹으며 그 해의 풍요를 함께 나누고 과일은 이웃들과 나누어 정을 돈독히 했습니다. 정화수는 집안 곳곳에 조용히 뿌려 애군을 씻어내고 새로운 복을 불러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두 번째는 애군 퇴치 의식입니다. 이는 집안의 나쁜 기운을 정화하고 다가올 애군을 미리 막기 위한 중요한 주술적 행위였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가족 중 한 명이 마른 쑥 묶음에 불을 붙여 집안의 문지방, 창문 구석구석, 그리고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을 돌며 연기를 피웁니다. 쑥 연기는 잡기를 쫓아내고 나쁜 기운을 정화하는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때 나쁜 기운은 물러가고 좋은 기운만 들어오소서, 잡기는 사라지고 평화가 깃들게 하소서라고 속으로 되뇌며 집안을 깨끗이 합니다. 또한 집의 가장 바깥 문턱에는 소금 한 줌을 뿌려 외부의 악귀나 불길한 기운이 집 안으로 침입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를 켜 어둠을 밝히고 촛불의 밝은 기운이 나쁜 기운을 태워 없애도록 기도했습니다. 이 의식이 끝나면 사용한 쑥은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집 밖 멀리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 버리고 소금은 깨끗이 쓸어 담아 흐르는 물에 흘려보내어 모든 애군이 씻겨 내려가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맑은 기운 받기입니다. 이는 가을에 맑고 깨끗한 기운을 받아 심신을 정화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몸과 마음의 수련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이나 맑은 가을날, 인적이 드문 산이나 들에 나가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명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동쪽을 바라보며 떠오르는 해에 붉고 강렬한 기운을 받으면 좋다고 여겼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자연의 맑은 기운이여 나의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평온을 주소서.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걷어내시고 새로운 활력과 지혜를 채워주소서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자연과의 교감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고 다가올 겨울의 추위와 질병에 대비하는 몸과 마음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돌아와서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몸을 드고 그날 하루를 자연과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제철 농산물을 활용한 소박하지만 영양가 높은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햅쌀로 지은 고슬고슬한 밥은 한 해 농사의 풍요를 상징했고 가을에 나는 채소인 배추와 무로 담근 시원한 김치는 식탁의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밤 대추, 은행과 같은 제철 견과류는 몸을 보하고 다가올 겨울을 위한 영양을 채워주었습니다. 특히 찹쌀과 콩, 대추 등을 넣어 만든 약식은 재물과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특별한 날에 먹는 별미였습니다. 맑은 북어국이나 미역국을 끓여 먹으며 몸을 따뜻하게 하고 애군을 막고자 했습니다. 이 모든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조상들의 지혜와 자연에 대한 감사, 그리고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9월 17일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금기들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조상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온 지혜이자 알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려는 깊은 경고입니다. 이 금기들을 어기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 미신적인 이유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첫째, 시기상조의 금기입니다. 이날은 지나치게 큰 일을 벌이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엄격히 삼갔습니다. 가을의 기운이 절정에 달하고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에 무리한 변화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은 운명의 흐름을 방해하면 오히려 실패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 심지어 재앙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려거든 이날은 심사숙고하고 준비하는 날로 여기고 실행은 다른 날로 미루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금지입니다. 타인을 비방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는 등 악의적인 행동은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이날의 영적인 에너지는 선한 의지를 증폭시키는 동시에 악한 의지도 몇 배로 강하게 되돌려 보낸다고 믿었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면 그 악업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와 몇 배의 불운을 겪게 될 것이며 이는 가족 전체의 운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날은 특히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덕을 쌓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무리한 육체노동 금지입니다. 이미 추수를 마치고 겨울을 대비하는 시기이므로 이날은 너무 힘들게 일하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을 피했습니다. 이는 몸의 기운을 소진시켜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가올 겨울의 추위와 질병에 취약하게 만든다고 여겼습니다. 조상들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가르쳤습니다. 특히 과로로 인해 병이 들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으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집안 물건 함부로 버리지 말 것입니다. 특히 오래된 물건이나 가구를 함부로 내다버리는 것을 삼갔습니다. 가을은 수확과 저장의 계절이므로 물건 하나하나에 담긴 기운과 역사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버려진 물건에서 나쁜 기운이 발생하여 집안에 불운을 가져오거나 심지어 버려진 물건에 깃든 영혼이 분노하여 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꼭 버려야 할 물건이라면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가능한 한 깨끗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다섯째, 어두운 옷 피하기입니다. 너무 어둡거나 칙칙한 색상의 옷을 입는 것을 피하고 밝고 따뜻한 색상의 옷을 선택했습니다. 어두운 색은 차가운 기운과 슬픔, 불운을 불러온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밝은 옷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다가올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고 밝은 미래를 맞이하려는 의지를 상징했습니다. 이날은 마음까지 밝게 만드는 색상의 옷을 입어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밤늦게 외출 삼가기입니다. 해가 진 후에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다고 여겼습니다. 가을밤은 영적인 기운이 강해지고 길을 잃은 영혼들이 떠돌아다니기 쉽다고 믿었습니다. 밤늦은 외출은 길에서 불길한 기운과 마주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인적이 드문 곳이나 으슥한 곳은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일곱째, 빈말에 영혼 부르지 않기입니다. 농담이라도 귀신이나 불길한 존재를 언급하거나 부르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이날은 영적인 문이 열리기 쉬운 날이라 가벼운 말 한마디가 실제로 불길한 존재를 불러들이거나 나쁜 기운을 집안에 들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이 현실이 되어 애군을 초래할 수 있으니 언행을 특히 삼가고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째, 큰 소리로 다투거나 불평하지 말 것입니다. 이날은 집안에서 큰 소리로 다투거나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것을 엄격히 금했습니다. 부정적인 말과 큰 소리는 집안의 평화로운 기운을 깨뜨리고 불운한 에너지를 끌어당긴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상신이나 집안을 지키는 성주신이 놓아여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재물이 달아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평화로운 마음과 온화한 언행이 집안의 복을 부르고 안녕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가을 문턱의 그림자는 단순한 미신이 아닌 조상들의 삶의 지혜와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긴 유산입니다. 이 지혜로운 메시지들이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풍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날의 경고를 명심하고 전통의 지혜 속에서 여러분의 운명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신비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